2002 월드컵을 즐기셨던 팬들이라면 4강에서 대한민국에게 쓴 패배를 안겨준 이 선수를 잊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메시나 호날두를 모르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제가 첼시 경기를 보고 있을 때 아니 쟤 발락 아니야? 하고 알아봤을 정도인데요. 2000년대 전차 군단을 이끈 캡틴이자 준우승의 전설로 유명한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1976년 동독의 괴를리츠 지방에서 발락은 태어났습니다. 축구를 좋아했던 가족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축구를 시작했고 캠리츠 FC 유소년 팀에 입단합니다. 이 클럽은 집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했지만 발락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결국 재능을 인정받아 18살에 프로 계약을 맺고 캠리츠 팀의 1군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의 번뜩이는 재능에 독일 언론들은 곧 리틀 카이저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발락을 지켜봤습니다. 카이저는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독일의 레전드 베켄바우어의 별명이었고 발락에게서 레전드의 뒤를 이을 리딩 능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곧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이적하며 분데스리가에 입성했는데 당시 카이저슬라우테른은 2부 리그에서 우승한 후 갓 분데스리가에 승격했던 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격팀은 좋은 활약을 펼치기 힘들지만 놀랍게도 카이저슬라우테른은 승격 첫 해에 바이에른 뮌헨을 밀어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시즌에 발락은 백업 멤버로 시작했지만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갔고 이듬해인 98-99 시즌부터 분데스리가에서 본격적인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능력을 입증한 발락은 곧 독일의 또 다른 명문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합니다. 카이저슬라우테른은 깜짝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곧 중상위권의 위치로 내려갔고 당시 레버쿠젠만이 유일하게 뮌헨의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레버쿠젠에 입성한 발락은 독일 국가대표팀에도 뽑히고 분데스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수많은 준우승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인 99-00 시즌에 뮌헨과 승점은 동률을 기록했지만 득실에서 밀려 준우승에 머무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특히나 01-02 시즌에 발락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의 재능을 폭발시켜 모든 대회에서 50경기 23골을 기록했는데 팀은 리그 우승을 도르트문트에게, 챔스 우승을 레알 마드리드에게, 컵대회 우승을 샬케에게 골고루 퍼주면서 트래블보다 어렵다는 준우승 트래블을 달성했고 이어진 2002 월드컵마저 결승전에서 브라질에게 패배하면서 발락은 그 유명한 콩락 전설의 상당 부분을 달성했습니다. 2002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팀에게 패배를 안기면서 당시 엄청난 밉상이었던 발락이지만 사실 이렇게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독일 최고의 미드필더로 거듭난 발락에게 많은 제의가 쏟아졌는데 그 중에는 갈락티코 영입 정책을 펼치던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자국에서 열리는 2006 월드컵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합니다. 2004년에는 바르셀로나의 제안도 받았지만 뮌헨의 거절로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락은 뮌헨과 계약을 맺은 4년 동안 157경기 62골의 활약으로 3번의 분데스리가 우승, 3번의 포칼컵 우승을 이끌었으며 2번 독일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자타공인 독일 최고의 선수로 거듭납니다. 올리버 칸의 주장 완장을 이어받아 독일 대표팀의 주장이 되어 2006 월드컵도 이끈 발락은 대회가 끝난 후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합니다.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발락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을 펼쳤는데 발락은 EPL에서 2회 연속 우승한 팀이면서 살기 좋은 런던에 위치한 첼시를 택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발락이 입단한 첫 해에 첼시는 맨유에게 리그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을 했으며 이듬해인 07-08 시즌에 첼시는 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 챔피언스 리그마저 결승에서 맨유에게 패배하고 준우승에 머물면서 발락은 두 번째로 준우승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는 레버쿠젠에서 준우승 트래블을 달성하고 곧바로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던 2002년과 비슷하게 발락은 두 번째 준우승 3관왕 후 바로 이어진 유로 2008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독일을 이끌었으나 결승에서 스페인에게 패배하며 또 준우승을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네요. 준우승의 부르는 여기까지라는 듯 발락은 다가오는 시즌들에서 첼시의 FA컵 우승과 리그 우승에 큰 기여를 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불운하게도 2010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포츠머스와의 FA컵 결승전 경기에서 케빈 프린스 보아탱의 태클에 의해 부상을 당했고 월드컵 출전이 좌절됩니다. 2010 월드컵은 필립 람이 주장으로 뛰게 되었는데 독일은 조금 아쉬운 3위를 기록했지만 잉글랜드를 4대1로 아르헨티나를 4대0으로 꺾는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자 이제 대표팀의 발락이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락은 대표팀에서 주장 자리에 복귀하고 싶어 했는데 람은 자신이 계속 주장 자리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평소 발락과 마찰이 잦던 요하임 레브 감독 역시 람의 주장 유지를 지지하자 발락의 대표팀에서의 입지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발락은 이때 배신감을 느꼈고 레브 감독과 람에게 여전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발락은 2000년대 전차군단의 주장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생각보다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레브 감독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을 선호하자 발락은 주전에서 밀려난 토어스텐 프링스, 케빈 쿠라니를 옹호하며 레브를 비난했었는데 이 때문에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발락은 포돌스키에게 좀 더 열심히 뛰라고 지시했다가 너나 열심히 뛰라고 반기를 든 포돌스키에게 뺨을 맞기도 했으며 람은 공개적으로 발락에게서 넘어온 주장 완장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불편한 관계들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는 발락이 생각보다 성격이 소심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 팀원들과 골고루 친하게 지내지 못한 문제도 있었으며 미넨 시절에 결혼을 했음에도 팀 동료 크리스티안 렐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거나 은퇴 후에는 과속운전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생각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 있었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부상의 여파로 첼시를 떠나게 된 발락은 친정팀 레버쿠젠으로 복귀를 했는데 예전의 기량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대표에서는 단 2경기만 더 뛰면 A매치 100경기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부상 이후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면서 발락의 대표팀 출장 기록은 98경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발락의 은퇴 경기를 만들어주면서 센츄리 클럽 가입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단지 100경기를 채우기 위해 2경기나 억지로 대표팀 경기에 뽑히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발락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레버쿠젠에서 2년간 비교적 조용한 활약을 펼친 후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베켄바우어의 뒤를 이을 리틀 카이저로 등장해 실제로 전차 군단을 이끈 주장이었지만 은퇴 후 돌아보니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커리어를 남긴 발락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팀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인 덕분에 발락이 거쳐간 팀들의 팬들은 모두들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독일의 위대한 주장 중 한 명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될 중원의 사령관 발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잇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선수의 레전설 얘기가 이어질지 기대해 주시고 다른 선수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